처음이에요. 그래서 어, 어떻게 좀 해야 될까? 그리고 또 어떤 톤이라든지 또 어떤 표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, 자, 오늘 또 편안한 날이죠. 오늘 뭐 월요일이긴 하지만 또 쉬는 날이니까 우리 또 유튜브 또 시청자분들하고 오늘 또 처음 뵙는 좀 이 자리에서 저도 역시 좀 편안하게 오늘 좀 방송을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요즘에 그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도 있을 거고, 뭐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앞으로 또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,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이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특히 이제 그 시장에 지금 현재 뭐 가장 강한 섹터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섹터들 중에서도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이 섹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2500 시대, 2500 탈환을 했어요. 탈환을 했고,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강한 섹터, 그 다음에 앞으로도 좀 더 강할 수 있는 이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가 이제 2500선을 돌파를 했는데, 2500선이 보니까 두 달 만에 지금 돌파를 했더라고요. 근데 내려갈 때, 막 한때 막 2400선 깨지고, 2300선 깨지고, 막 이러면서 이제 내려갈 때는, 와, 진짜 뭐 시장 무섭구나. 왜냐하면은 막 종목들도 막 같이 같이 떨어지니까. 이때는 막 체감적으로, 아, 지금 시장이 안 좋구나. 이렇게 이제 느끼거든요. 그런데 요즘에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올라갈 때. 지금 지수가 지금 2300선 이하에서 2500선까지 올라왔으니까는 한 200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. 지수는 지금 쭉 올라왔는데 좀 체감적인 부분들도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어떤 것 같아요? 예.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좀 체감적인 부분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.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참 잘 느껴요. 근데 올라갈 때는 그렇게 좀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올라올 때가 지난 7월 초부터 지금 8월 중순이니까는 뭐 약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? 뭐 요 정도 기간이잖아요. 요 기간 동안 시장이 자 올라오면서, 어, 올해 들어서 이만큼 그러니까 저점 대비 지금 현재까지 올라와 준 요 폭하고, 그 다음에 기간적인 부분 있죠. 기간적인 부분. 지금 한 달 좀 넘게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이 기간. 이만큼 올라온 적이 있었나요? 없었나요? 제가 볼 때는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해서 올해 들어서는 아마 가장 많이 올라오고 또 기간적으로도 지금 뭐 폭을 떠나서 지금 뭐 꾸준하게 올라와 주는 이 그 기간도 제일 길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여기에서 이제 왜 올라왔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좀 진부하긴 하죠. 뭐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뭐 최근에 그 IRA 그 인플레 그 감축법 뭐 이런 그 효과들로 인해 가지고 뭐 2차 전지나 또는 뭐 친환경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 성장 섹터가 상당히 강했었는데, 근데 체감적인 부분이 이제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수는 현재 올라가잖아요. 지수는 올라가고,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올라가주는 섹터. 이상하게 시장에서 보면은 올라가주는 종목이 물론 많아요. 근데 10%가 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. 뭐10% 정도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합니까? 아니면 그냥 강하다 정도로 얘기를 합니까? 뭐 과거에는 뭐 10%, 15%가 상한가였었잖아요. 그래서 10%만 넘어가도 아 좀만 올라가면 이제 상한가인데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센 뭐 흐름들이긴 하지만은, 근데 이제 30%로 이제 그 상한가 폭이 이제 바뀌면서 10% 정도면은 뭐 물론 뭐 굉장히 세지만은 뭐 아주 뭐 강하다 급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. 근데 10%가 넘는 종목이 하루에 보면요, 뭐 많으면 한 20개 정도, 그다음에 좀 적을 때는 한 10개 정도.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종목은 그렇게 또 10%가 넘는 종목들만 보이니까 내 거보다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10%가 넘는 종목들이 또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. 시장은 좀 강한데 또 종목들 강한 종목들도 좀 보이는데 내 종목은 왜 뭐 1%밖에 안 될까? 뭐 2%밖에 오르지 않을까? 이런 어떤 그 흐름들,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시장은 그래도 그래도 이제 뭐 골고루 올라와 주고는 있긴 하지만은 시장 안에서 보면은
또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, 좀 더디다. 좀 무겁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. 그래서 좀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다.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, 게임주, 친환경, 에너지, 자 이쪽이 다 성장주잖아요. 성장 섹터. 성장주의 경우에 그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에 따라서 좀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데, 뭐 미국 국채 금리도 뭐 최근에 이제 뭐 떨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또 이제 성장주 섹터가 뭐 미국도 지금 뭐 올라와 주고 있고,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올라와 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축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이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하는 섹터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굴뚝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뭐 철강주라든지 또는 뭐 건설주, 뭐 조선, 뭐 기계. 자,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와는 조금 멀지만은 그래도 어떤 어, 전통의 어떤 그 산업들,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많이 올라왔어요. 특히 그 조선주들,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,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라든지 뭐 찰강주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그 사우디 쪽에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슈 부분들,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또 250만 호 그 건설, 뭐 플러스 알파, 뭐 이런 이제 그 정부 정책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같이 올라옵니까는, 그러니까는 지금 반도체가 약해도 지수는 지금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옵니다. 예전에는 뭐 반도체가 떨어진다.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시가총액 1, 2위였던 그런 시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면은 지수는 안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현재 가고 있나요? 안 가고 있나요? 아직 안 가잖아요. 그렇죠? 저점은 똑같이 찍었었어요. 지난 그 7월 초에 저점은 찍었고, 한 7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시장 상승률만큼 같이 올라왔는데 딱 거기까지였었어요. 거기서 정체가 됐었죠. 삼성전자 하이닉스는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대 초반,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10만 원대 위로 살짝 올라가 준 이후에 다시 이제 1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었었는데, 저는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이 향후에 또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그 답답하고, 또 시장에서 좀 소외를 당하고, 사실 이 시장에서 제일 힘든 게, 떨어질 때, 남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은 뭔가 그래도 동병상련, 뭐 동질감,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좀 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. 덜 힘든 부분이 있는데,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이 지수는 올라가죠. 어쨌든 간에 지수는 올라가요.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섹터들, 뭐 보니까 뭐 1부, 2부에서 뭐 굉장히 그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. 뭐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서, 이 반도체가 이제 약하다 보니까는 또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없습니다. 소외를 당한다라는 거. 주식시장에서도 참 이 왕따라는 게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. 올라갈 때 또 다 같이 올라가 주면 좋을 텐데, 자, 이렇게 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.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지수가 만약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.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구원투수로 반도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방어를 해주는 클로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할 일들은 제가 지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빠질 때 반도체가 이제 좀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까요. 반도체가 이제 올라가 주면서 지수를 막아주고, 또 어느 정도 또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. 그럼 제가 쭉 말씀드렸었지만은 현재까지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이끌어주는 업종,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뒤에서 또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런 업종들, 뭐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보면은 뭐 선발 투수, 그 다음에 중간 개투, 그 다음에 뭐 마무리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선발 투수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발 투수, 글쎄 뭐한 5이닝 정도, 뭐 지금 4이닝, 5이닝 정도 이 정도 지금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뒤에도 또 지수를 받쳐주고 또 지수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쉬었던 이런 업종들은 제가 분명히 지금 남아있다. 이렇게 좀 반도체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
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앞으로 어느 쪽 섹터를 봐야 될까? 글쎄요. 지금 좀 올라왔어요. 올라왔기 때문에 야,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냐?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시작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가 바로 이제 수소 쪽입니다. 자,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를 했고 지금 이제 바이든의 서명만 지금 이제 나온 그 남은 상태인데 거의 서명하겠죠. 이제 서명하면 이제 바로 이제 지금 그 법이 이제 그 효력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.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, 그러니까 2차 전지죠. 2차 전지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친환경 에너지,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, 자, 이쪽도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와주는 쪽이 바로 이 수소 에너지 쪽입니다. 수소 에너지인데, 수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린 수소가 있고, 그 다음에 그레이 수소가 있고, 그 다음에 블루 수소가 있는데, 이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거는 이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이제 물을 수소랑 산소를 갖다가 분리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었으니까는 또 그만큼 그 뭐 환경적인 이제 부분들 어떤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기존의 뭐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석 연료, 뭐 석탄, 석유, 자, 이걸로 만든 전기로 이제 그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. 근데 아무래도 좀 이런 그 에너지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는 이 탄소, 뭐 이산탄소도 이제 배출도 많을 것 같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블루 수소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린 수소를 이제 생산할 경우에 킬로그램당 최대 뭐 3달러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그린수 생산 단가가 이제 그만큼 떨어지겠죠. 보조금 받으니까.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커지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미국의 지금 이 수소 관련 기업들 주가의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요. 지난 목요일 날 했었죠. 목요일 날 이때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 수소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때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? 뭐 두산 퓨얼셀, 이제 퓨얼셀 들어가는 회사, 뭐 두산 퓨얼셀이 있고요. 또 S 퓨얼셀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신규 상장한 범한 퓨얼셀이 있죠. 자, 이 퓨얼셀이라는 게 이제 연료 전지라고 하는 뜻인데, 지금 이 퓨얼셀 들어가는 회사들이 다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고, 그 외에 이제 또 수소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. 그때 이제 그거 배경이 갑자기 올라갈 만한 어떤 그 이슈?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. 근데 왜 그때 급등했냐면은, 바로 이제 그 전날 미국의 이 수소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. 근데 하루 만에 급등을 한 것도 있지만은 이미 지난 달부터 지금 저 최근에 보니까는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. 대표적인 기업이 이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회사랑 그 다음에 블룸 에너지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한번 이 종목들 좀 주가의 운영 한번 먼저 볼까요? 예, 자 한번 종목을 지금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차트 그림이 바로 플러그 파워인데 자, 플러그 파워가 지난주 이제 그 수요일 날이죠. 수요일 날 급등. 근데 목요일 날은 좀 하루 쉬었어요.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금요일 날 그 관련주들, 이 수소 관련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좀 약간 좀 쉬는, 물론 이제 그날도 센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좀 전반적으로는 좀 쉬는 흐름이었었는데,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있죠. 지난 주말에 또 이 종목들이 또 올랐습니다. 플러그 파워가 지난주 주말에 보니까는 한 6% 올라왔고 이제 신고가예요. 지금 신고가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 블룸에너지도 지난주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급등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주말에 또 한 4% 정도 요 정도 이제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올라와 준 부분들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미국의 이 수소 관련주들 주가의 움직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좀 덜 올라왔다.
상승의 폭이 전 좀 미미하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연료 전지랑 그 다음에 이 전해질을 지금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 이제 우리 국내 수소 관련주들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, 이 종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, 미국의 이 대표적인 수소 기업들 요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도 한번 계속적으로 보세요. 만약에 이 종목들이 계속 간다.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 이 수소 관련주들이 안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앞서 이제 그 플러그 파워, 플러그 파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 수소 연료 전지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예요. 그리고 또 이 회사 말고 그 미국의 이제 퓨얼셀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. 퓨얼셀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제가 뭐 차트는 지금 그 준비를 안 했지만은 최근에 그 플러그 파워라든지 블룸 에너지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거의 보니까는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거의 유사해요. 똑같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의 이 수소 관련주들도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좀 그동안 좀 너무 얌전하게 움직이지 않았던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이 그린 수소에 대해서 뭐 제가 좀 다시 한번 조금 더 좀 부강을 해서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, 지금 그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 그 미국에서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 이제 킬로그램당 그 생산 비용이 6달러였다고 해요. 근데 이것을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하냐면은 1달러 수준으로.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6달러의 어떤 생산 어떤 비용이 들었다면은 이제는 그 1달러로 이제 낮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적으로도 제가 여기 국내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되었다. 지난 5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. 5월 달에 통과를 했고요.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이제 그 법의 그 효력이 발생을 이제 하는 그 부분들인데 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발전 사업자들이 있잖아요. 이 사업자들이 그 전체 발전량에서 이 수소 에너지를 일정 정도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 수소 발전으로 공급해야 된다. 공급을 의무화해야 된다. 요게 바로 이제 그 수소법의 어떤 핵심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그 이미 이제 뭐 통과가 되었었고 이제 실제 이제 시행은 12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요 부분들 때문에 뭐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수소 쪽으로도 지금 투자를 좀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소가 그동안 그 뭐 원전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더뎠다. 또 빠질 때도 지난 그 7월 달까지 빠질 때도 굉장히 또 많이 빠졌었어요. 다른 색타는 올랐지만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그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었는데 이 수소는 또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. 그 가격적인 부분들도 제가 비교할 때는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런 그 가격대 현재 위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수소를 좀 더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, 정치 또 8월 15일 광복절에 또 정치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긴 하지만은 예, 그래도 제가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 2030년도까지 지금 정부에서 그린 수소 25만 톤 생산 기술 개발 이것이 이제 목표예요. 목표인데 근데 그동안은 이 수소와 관련된 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 정권,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, 뭐 현재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죠. 뭐 완전히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. 정권이 바뀌었었는데 수소 그 종목들이 수소 관련주들이 지난 2019년도 이때 이제 수소차 뭐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탈원전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수소 쪽으로 이제 풀어 나가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수소는
수소는 어떻게 보면 좀 전 정권의 산물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좀 인식들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.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소에 대한 얘기가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. 지난 한 달 전, 지난 한 달 전에 이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통령한테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데 다른 어떤 그 부분들은 다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자,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이제 막 육성을 해야 됩니다.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수소에 대해서는 또 빠진 거죠. 그래서 이 수소가 이게 좀 찬밥을 받는 게 아니야. 이런 인식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좀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좀 확실하게 좀 바뀌었습니다. 자,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, 최근에 이제 아마 그 11일이었던 것 같아요. 8월 11일 날 이때 이제 그 외신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기자 뭐 간담회를 했는데 이때 이제 그 그동안 얘기를 안 했었던 이 과기부 장관이 자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. 수소 관전이 그 빠졌었는데 이제 이 정책 토론회에서 전략적 지위로 새로운 어떤 전략적 지위에 지원 대상 기술로 이제 추가를 한다. 자,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현 정권에서도 이 수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,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은 수소가 좀 소외를 당했던 부분들은 정부에서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소외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 탈원전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들 때문에 수소도 이제 뭐 전 정권에서 이제 했던 거니까 탈수소 뭐 이렇게 또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수소 이제 관련주들이 약했었던 부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얘는 정부가 이제는 좀 대놓고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과 그다음에 어떤 기조의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엄청난 뭐 잠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너지 안보, 뭐 기업들의 투자, 기업들도 뭐 효성이라든지 SK라든지 뭐 롯데, 뭐 두산 뭐 이쪽 어떤 그 기업들 있죠. 좀 뭐라고 할까, 좀 화학, 뭐 에너지, 좀 이쪽과 관련된 이런 그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이 수소 쪽으로 지금 이제 그 하려고 하고 있고, 그래서 뭐 예전부터 이제 뭐 수소 경제, 어떤 뭐 수소 체인,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. 그것들도 이제 한 번은 좀 죽었었지만은 이제 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가능성. 이제 기업에서 어떤 대기업들이 자, 수소 쪽으로 이제 투자한다.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린 수소 그 25만 톤 뭐 생산 기술 개발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때 그 나왔었던 그 문재인 정권에서 전임 정권에서 세웠던 목표가 바로 2030년에 그린수소 25만 톤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. 그러니까는 좀 전 정권의 어떤 이 수소 관련 어떤 정책 부분을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뭐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좀 못 갔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수소차 이제 관련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수소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전기차와 반대되는 개념, 대척되는 그런 개념으로 봤었거든요. 또 전기차가 세면은 수소차가 약하다.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,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미 지금 전기차가 지금 대세이고 수소차는 어떤 차세대 전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물론 지금도 이제 수소차가 운행을 하고 있고 뭐 충전소도 있지만은 전기차만큼 그렇게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수소차 이제 뭐 수소 관련주, 뭐 수소 에너지 관련주 했을 때 제일 먼저 일단은 수소차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진행이 지금 되어주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, 그다음에 현대모비스, 뭐 현대위아 뭐 중심으로 좀 수차 관련주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협력
어떤 중심이죠. 중심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협력사로 들어가는, 이제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사실은. 굉장히 많은데, 대표적인 종목만 제가 일단 뽑아왔습니다. 일진 하이솔루스, 그 다음에 세종공업, 대양금속, 유니크. 자,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소차 관련주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 섹터에서 좀 약간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. 우리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이제 부분들이 있잖아요. 뭐 전기차도 이제 배터리가 있고, 또 전기차 뭐 충전과 관련해서 충전소 관련주들도 있는데,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수소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전소 관련주들, 네, 충전소, 뭐 지금 충전소가 너무 부족하죠. 부족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공기업을 중심으로, 정부 산하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다.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, 그다음에 한국석유관리원, 이런 쪽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, 근데 실제 이제 그 충전소를 이제 설치를 하는 기업들은 좀 비상장 기업들이 주로 지금 그 설치를 이제 그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지만은 또 여기에 또 뭐 협력 업체라든지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 모토닉,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, 그다음에 뭐 JNK 히터,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소 탱크, 이 수소를 담는 용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소 탱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자, 이 수소차의 이 탱크라고 하는 부분들, 우리가 이제 그 천연가스 LNG 같은 경우에도 이 LNG 액화를 시켜서 잘 이제 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행제라고 하는 이 기자재가 필요하듯이 이 수소차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소 탱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수소 탱크가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고, 또 이 연비를 위해서는 또 차량의 어떤 경량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 탄소 섬유로 만들어야 되는데,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이 역시 또 일진 하이솔루스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, 그 다음에 일진 다이아,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수소차로만 국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, 바로 이제 그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, 자, 연료 전지, 이쪽으로 이제 우리는 좀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종목들이 있었잖아요. 블룸 에너지라든지 플러그 파워라든지, 자,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종목군들을 저는 좀 더 수소차는 조금은 좀 약간 좀 뒤로 좀 밀어두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 쪽으로 이쪽으로 좀 더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주요 대기업들이 지금 이 수소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,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SK, 포스코, 효성, 롯데, 그다음에 뭐 한화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현대차, 자, 이런 그 기업들이 지금 수소 연료전지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.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. 퓨얼셀. 그러니까 이 퓨얼셀은 연료전지예요. 그래서 두산 퓨얼셀, 뭐 S 퓨얼셀, 뭐 동아 화성, 뭐 비나텍, 자, 이런 종목들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고요.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을 제가 한번 차트를 좀 뽑아 왔는데,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위치가 높은 종목들도 있지만은 아직도 바닥인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. 지금 보시는 그 종목이 바로 EM코리아인데, EM코리아도 지금 뭐 저점 대비해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저는 아직도 저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지금 거래가 일단은 그래도 터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. 두산 퓨얼셀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지, 이 급등하기 전까지는 사실 올라온 게 없습니다. 지수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덜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유니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현재 바닥인데, 근데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부분들, 일진 하이솔루스도 지금 이제 거래가 일단 분출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, 저는 이제 뭐 다른 것을 떠나서 올라온 어떤 폭보다도 최근에 이 거래가 터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,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간단하게 지금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지금
보니까는 지금 시간이 다 됐나 봐요.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좀 그만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종목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은 있는데 제가 좀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좀 굉장히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 아쉬운 부분을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지금 사무실 가가지고 공개 방송을 열 테니까요. 잠시 좀 쉬셨다가 좀 점심 식사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요. 제가 오후 1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할 테니 일로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수소차, 또 수소차 말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요. 공개 방송에 오셔서 또 좋은 내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제가 처음으로 와운의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뭐 이후에 또 다른 또 채널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또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